자, 오늘은 옛날부터 올리려고 맘먹고 있었던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을 풀어보는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체역학에서 배우고 나서 열전달에서 나중에 누셀트 넘버하고 이제 파이프 유동에서의 열전달, 열교환기 이런 데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배웠던 게 이제 계속 연결되고. 그렇죠. 전공 필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계공학에서 전공 필수에서 배운 과목들은 뒤에 이제 선택이나 그 다음 고학년 과목에서 계속 쓰이는 내용들이라서 해동 중요합니다. 이제 유체역학이 처음에 이제 정수력 배우죠, 그죠? 뭐 깊이에 따른 압력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유동 배우고, 스트림라인 같은 거 유선 배우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이거 정도는 유체역학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배우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일단 화면에 10부터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이거를 푼다는 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는데, 나도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가서 책 펼치고 이거 봤을 때 압도당했던 느낌이 납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뭐지? 이게 막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도대체 푸는 게 무슨 뜻인지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유체역학을 다 배우고 난 학생들은 뭐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겠죠. 유체역학에 뭐 압력수도부터 해가지고 뭐 경계층, 뭐 스트림라인, 소스 싱크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다시 말하지만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나서 요거 이제 특히 전단 유동하고 압력 유동, 이제 쿠엑 플로우하고 이제 포아줄레이 플로우죠. 요즘은 하겐 포아줄레이 플로우라고만 얘기하는데, 이제 경계 그 바운드리 드리븐이냐 아니면은 바디 포스 드리븐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뒤에 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나랑 치상 교수님이 연료전지를 강의를 하는데, 연료전지 내부에 이제 내가 앞에 비디오에서 얘기했듯이 유로가 있죠, 그죠? 압력 흐르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이제 그 내부에 수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안에 있는 그 유로랑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압력 유동에서 포아줄레 플로우를 설명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마치 처음 배운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설명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뭐 그럴 때는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아마 이제 이번에 열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파이프 유동에서 열교환기나 뭐 파이프에서 이중 교환기 뭐 이런 거 할 때 내부에 결국엔 파이프에서 압력 유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들어오는 질량하고 스코 프로파일하고 이제 열하고 밸런싱 맞춰가지고 식을 뽑아낼 때, 그때 아마 압력 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력 유동에서 뭐 최고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압력이 얼마일 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배웠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마치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짓겠죠. 익숙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설명을 하면 시간이 한 30분 날라가겠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때 수업하기 전에 이제 이 유튜브 비디오 링크를 주면서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 왔으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 훨씬 더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의도로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자, 그 전에 이 나비아 스톡스가 이제 뭔지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갑시다. 일단 뭘 알아놓으면 좋냐면은 에너지 보존이에요. 결국에는 구글에서 에너지 보존 치면 뭐가 나오냐면은 보통 이렇게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공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공을 던졌다가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전체량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제일, 그러니까 떨어질 때를 생각합시다. 맨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위치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거죠. 공기 저항이나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의 저항이 없고 완전 탄성인 경우에는 공이 계속 튀기겠죠, 그죠? 에너지는 보존되면서. 이게 에너지 보존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제 모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질량 보존, 연력학 제1법칙 다 같은 겁니다. 자, 그 법칙에서 지배방정식 대부분들이 이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 던지는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데, 이 보존 법칙이 유체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좋은 그림이 있는데, 유체가 이 파이프를 타고 흐를 때 당연히 질량은 보존되겠죠, 그죠? 들어간 유체보다 더 많은 유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법의 파이프처럼.
이제 그래서 파이프의 직경이 짧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죠.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들어간 거랑 나간 거랑 같다는 거고, 여기 식에 보면은 2분의 1, 여기 요 식이 더 좋겠네. 2분의 1 로브의 제곱 나오죠. 그죠? 이게 2분의 1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죠. 그죠? 앞에서 공에서도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제 운동 에너지고, 로 GH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로가 밀도니까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Z가 뭐냐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mgh.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보면은 공 시스템하고 같은 거예요. 공이 여기서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 파이프 안을 공이 왔다 갔다 한다 치고 마찰력이 없다 치면은 여전히 전체 에너지는 유지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유체에서 이제 우리가 유체를 흘리려 그러면 이제 압력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 그 위치에서 만약 공을 떨어뜨리면은 공이 이렇게 튀길 때 공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동일하죠. 유체에서는 압력이 하나 더해져 가지고 압력과 그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세 개의 합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근데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체는 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점성, 비스코시티. 비스코시티가 뭐냐면은 resistance to flow, 그러니까 이제 흐름에 저항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은 이상적인 경우에 높이에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은 그냥 튀기고 뭐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유체는 이상적인 경우에도 이제 점성이 있기 때문에 흘렀을 때 그 점성에 의해서 끈적함이라 그래,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 점성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제 난 쉽게 설명하려고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질려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치의 에너지를 요점마다 결국에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압력에 의한 에너지를 이렇게 각각 점마다 상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체를 보는 거를 뭐냐고 그러냐면 이제 라그랑지안 포인트 오브 뷰라 그래요. 각각의 포인트에 따라서 보는 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미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질량, 나가는 질량,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를 이제 동일하다고, 역시 연력학 제일법칙을 적용하고 거기다 점성의 개념을 넣으면은 그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나비아-스톡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비슷해요. 2분의 1 mv 제곱 공 튀기는 공식하고 백해서 보면은 그쵸, 여기 나오죠. 그죠? 이 위치 에너지 어디 있어? 여기 나오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은 mgh랑 같다. 여기도 이거는 이제 스프링식이고 보통 다 에너지 보존이죠. 그 다음에 검색했던 다시 가면은 이제 압력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높이의 합은 이제 동일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나비아-스톡스의 일반적인 폼인데 좌표 상관없이 이것만 봐도 딱 뭔가 암호 같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너시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per 볼륨.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질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질량의 변화랑 이제 mv 제곱이었잖아. 뭔가 이제 속도가 제곱이 되는 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점도입니다. 점도를 이제 중력으로 나눈 값인데 보통 뮤를 많이 보는데 이걸 뭐라 그러더라? 뉴라고 하던가? 뭐 발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막 이런 사소한 건 사소하진 않지만 막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옛날에는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점도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는 점성이나 이제 아마 이게 압력텀일 건데, 요런 결국에는 힘으로, 나비아-스톡스는 뭐냐면은 질량이나 에너지로 전체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 걸리는 운동량, 모멘텀, 운동량으로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르누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베르누이는 압력, 동압, 이제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있고 이 세 개는 파이프를 이렇게 높이면은 얘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점점 높이 올라가면은 그럼 결국엔 압력하고 운동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높은 곳에서 유체를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다 운동 에너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사실 요 압력이 좀 애매한데 단위가 같을 거예요. 같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되고 압력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공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단위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도 결국에 압력으로 컨버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이나믹 프레셔, 동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얘기가 샜네.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멘텀 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어떤 오일로리한 포인트 오브 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보존된다라는 거를 이제 연력학 제1법칙 보존식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나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식 자체를 뭐 막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을 잘 표현한 게 어딨냐 했더니 나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더라고.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연속이랑 이제 X쪽 방향, Y쪽 방향, Z쪽 방향 각각의 선형조합이죠. 그죠? 독립된 벡터니까. 그래서 각각 그 부분의 정상 상태, 이제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압력 변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점성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를 서로 이제 밸런싱을 시키면은 이퀄리브리움 상태로 밸런싱을 시키고, 얘 보존하고는 개념이 다른가? 아무튼 밸런싱을 시키면은 이렇게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 푸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 AX 더하기 B 이런 건 풀어도 이거를 푼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본전입니다. 아니, 본전이 아니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요 식보다 이제 그 구글 위키피디아에서 찾으면은 보통 교과서에는 이 폼이 많아요. 요 폼이 이렇게 질량에다가 이제 속도텀 곱해가지고 이제 운동량이 되죠, 그죠? 압력텀이랑 점성텀 내가 얘기했던 거. 점성의 2차 항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력항인데 보통 요 식이 유체역학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 자, 그 최근에 어디서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수학과에서 이제 이거를 푸는 게 난제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내가 오늘 푼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이 푸는 거는 이 전체 식에 대한 어떤 일반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그거를 찾으면 상금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푸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게 전단 유동하고 압력 유동 같은 간단한 케이스에서 푸는 거는 뭐 이렇게 상 받고 막 수학과가 풀 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할 거고. 자, 이 경우에 이제 3차원식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3차원이죠. 근데 뭐 굳이 이제 3차원인데 뭐 간단하게 이 나비아-스톡스를 2차원 평면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2차원 평면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교과서에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이제 우리가 나비아-스톡스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는데 여전히 뭔가 압도적이죠. 이 막 라운드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이제 어떤 경우에 대해서 풀 거냐면은 전단 유동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애시당초 전단 유동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전단 유동 보면은 전단 유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있을 때 유체를 움직이려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압력이나 이제 바디 중력을 가해가지고 바디 포스, 압력을 가해가지고 유체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바운더리 경계가 움직이면 돼요. 경계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유체를 수정조합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유난히 이 전단 유동과 압력 유동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 전단 유동과 압력 유동 두 가지를 수정조합해가지고 베어링의 뭐 로드 캐패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참고로 이 이미지는 그냥 구글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전단 유동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아마 처음으로 만든 사람일 텐데 퀘트 플로우라고도 많이 합니다. 퀘트 플로우의 솔루션을 알아놓는 건 많이 중요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일단 좌표계를 적어주면은, 자, 이 방향을 x, 이 방향을 y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논문에서 썼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쪽은 일로 움직이고 위는 일로 움직이면 유체가 이런 식으로 속도 파일이 나오겠죠, 그죠? 프로파일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전단 유동이죠. 전단 유동. 전단시킨다는 거예요. 전단. 한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퀘트 플로우, 바운더리 드리븐 플로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유체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B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갖다 놓고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2B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인데, 자,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식을 푼다는 거를 좀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변수가 t는 시간이죠. x하고 y는 좌표입니다. 그리고 위에 들어간 변수들이 뭐냐면은 ux, uy, 뭐냐면 속도예요. 그죠? 보통 압력은 상수로 나오니까. 이 식은 뭐냐면은 각각의 좌표나 시간에 따른 속도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풀었을 때 뭐가 나오고 뭘 푸는 거냐 이거죠. 뭐냐면 각각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속도장을 푸는 겁니다. 속도의 분포. 그래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은 우리가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나비아-스톡스는 위치에 따른 속도를 푸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여기서 이거를 속도를 어떻게 받는 막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거는 정상 텀을 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각각의 위치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까지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부 레벨에서는 이게 그냥 정상 상태라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는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인가 뭐 그거 쓰고 뭐 좀 어려운 기법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걸 풀면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푸는 거 막 접근하고 막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렵다는 거, 그게 함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요 레벨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를 해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쉬운데 그래서 내가 이 비디오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 자, 일단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상 상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전체 각각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속도는 있어요. 유체는 움직입니다. 근데 그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니까 정상 상태라고 두고, 자, 정상 상태면은 이제 시간에 따른, 자, 속도는 있어요. 유체는 흐릅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그 속도는 있는데 유체가 움직이는데 그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그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는 0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뭐냐면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날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날아가요. 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없어지는 거죠. UX는 X쪽 속도고 UY는 Y쪽 속도입니다. 둘 다 날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플레이트가 위쪽 바운더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유체가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유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난류 생각하지 말고 터뷸런트 생각하지 말고 측류일 경우에는 유체가 위로 안 움직이고 여기 화살표 있듯이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요. 이걸 당기면은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UY는 다 0입니다. UY. Y쪽 속도는 없어요. X쪽 속도 UX만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써주면은 no directional y flow, Y쪽 속도가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는 내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UY 텀이 여기 UY 있죠, 그죠? UY가 0인 거예요, 이제. Y쪽으로의 속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날려주고, 그 다음에 요 UY가 0이죠, 그죠? UY가 0이니까 그 속도가 없으니까 속도의 X 방향에 따른 변화량도 0인 거예요, 이제. 그죠? 당연히 여기 UY도 0이고 변화량도 0이니까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텀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감이 오죠?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사실 나비어-스톡스에서 이게 각각의 텀들을 날리고 나중에 이제 푸는데 이게 왜 날아가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들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텀들을 왜 날리는지. 그래서 이제 얘도 이렇게 0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은 무시합니다. 혹시나 중력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그 중력 텀을 냅두고 뭐 접근하고 난리를 치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력은 이제 녹색으로 해가지고 중력 텀을 날려줍니다. 중력 텀을 날려주면은 얘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필요가 없어지고 이 밑에 식은 거의 다 날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단 유동이고 이제 압력 유동은 뒤에 할 거예요. 프레셔럴 드리븐 플로우, 퍼즐렛 플로우 들어갈 건데 여기는 압력은 없고 판이 움직이고 경계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압력도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은 동일해요. 경계에 의해서 유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 텀이 0이기 때문에 압력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파란색을 이렇게 날려주면은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갑니다, 그죠? 얘도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얘가 날아갑니다. 얘도 날아가는데 얘가 왜 날아가냐면은 자, 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니폼 앤드 풀리라고 얘기하는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x가 뭐냐면 u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유체의 속도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정상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완전 발달 fully developed가 내가 카피를 잘했구나. 완전 발달 유동일 경우에는 이제 x 방향이 지나도 속도는 있어요. 유체는 움직이는데 이 점 x 따라서 속도가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은 x 좌표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0입니다. 속도는 있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uniform and fully developed 이제 완전 발달 유동인 경우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x 텀이 0이에요. 이거는 무슨 색깔로 하지? 여기 까만색으로 합시다. 해서 뭐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얘도 날아가는 거지. 자, 요 각각의 텀들이 하나씩 날아가는데 이제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날라가죠, 그죠? 얘가 아니고 얘도 날라가죠, 그죠? 얘도 왜 날라가냐면 라운드 x 및 라운드 ux 마찬가지로 uniformly fully developed along x direction이니까. 얘도 색깔을 쓸까요? 색깔을 뭘로 하지? 안 썼던 색으로 해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합시다. 보라색으로 하고, 얘도 이거 색깔 어디서 바꾸지? 이게 보라색인가? 보라색 아닌 것 같은데. 도형 보라색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라색으로 요거 두 개를 날려주는 거죠. 뭐 거의 다 날라간 것 같죠, 그죠? 뭐만 남았냐면은 얘만 남았어요. 전단 유동일 경우에는 얘만 남고 다 영영 다 날라갑니다. 자, 이거를 안 날리고 푸는 게 그 영화에서 얘기한 수학자들이, 천재 수학자들이 이걸 안 날리고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개 조건에서 제너럴 솔루션을 찾는 게 그 진짜 막 별로 도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거고, 우리는 요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풀면 되니까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요거 이퀄 0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다 날라가고. 그럼 이제 그 식이 뭐가 남냐면은 요거 하나 남는 거예요. 요거 여기 점도 곱하기, 그러니까 0은 뭐냐면은 점도의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ux, 요거 이제 요거만 남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것도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에요. 2D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for fluid flow입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만만해졌죠. 굉장히 무섭던 이 식이 요만해졌어요. 근데 시험에도 많이 내는 부분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특히 대학원 시험에도 냅니다. 나비아-스톡스 2D를 주면서 각각의 퀘트 플로우의 경우에 각각의 텀들이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왜냐면 중요하거든, 그게. 참고로 이거를 내가 그 현대차랑 과제에서도 쓴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디스크가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이제 페인트가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표면을 끌어내서 마모를 시키는데, 거기 걸리는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힘을 구하려면은 전단력을 구해야 되고, 전단력은 이 속도의 변화량 시어 레이트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 대신에 회전하니까 원심력이 있죠. 그거 텀을 남겨놓고 풀어가지고 속도장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점도 곱하면은 표면에 걸리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장에 따라서 힘을 적게 받는 공면을 계산해서 디자인을 한 적이 있죠.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플런트 같은 소프트웨어로 돌려서 속도장 비교를 했더니 잘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이제 이런 식들을 이해하면은, 요즘 뭐 웬만하면 다 그냥 플런트나 이런 뭐 NC 소프트웨어 넣고 돌리기부터 하는데, 이런 식들 이해하면은 손으로 풀어도 이미 거의 꽤 좋은 값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엔지니어링, 인투이션, 퍼셉션 이런 건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좀 진짜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식인데, 그럼 이제 요거를 푸는 게 어떻게 푸느냐? 요거를 이제 푸는 게 어떻게 푸느냐? 점도는 상수니까 날려버려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수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 요거 0 날려버리고 요거 다시 하면, 요거를 그대로 쓰면 뭐냐면은 라운드 u x 라운드 제곱 ux의 라운드 y 제곱 되죠, 그죠? 이게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왼쪽 오른쪽 바꿔준 거예요.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주고 이제 적분하면 돼요. 그냥 한번 적분하면은 이제 C1 나오죠, 그죠? 또 한 번 적분하면은 ux의 y는 C1y 더하기 C2라고 두 개의 상수로 두 번 적분한 거지. 2차 미분이니까. 그죠?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이니까 한 번 적분, 두 번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ux의 y가 뭐냐면은 y가 y가 1, 2, 3, 4, y가 변할 때 각각 포인트들의 속도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밑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인데 C1, C2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경계 조건을 적용하는데 두 가지 경계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x 방향 속도 y가 0일 때, 바닥에서는 이 경우에 바닥은 가만히 있고 위에 벽이 움직이니까 y가 0일 때 속도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y에다 0을 넣고 그때 속도가 0이다. y에 0 넣고 속도가 0이다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C2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C2가 0이 나오죠, 그죠?
C2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H일 때, 이 폭이 H라고 했을 때, Y가 H가 되면은 벽의 속도하고 똑같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유체의 속도가 경계의 속도랑 똑같다. 뭐 물론 내가 연구하는 나노 유체 쪽으로 가면은 뭐 슬립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 거시 유체에서는 대부분 다 노슬립이 잘 맞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요 벽이 움직이는 속도랑 같으니까 U의 X 방향 속도가 Y가 H인 지점에 가면은 요거를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UW 이게 벽의 속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C2는 0이었고 여기 Y에다가 H를 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Y에다가 H를 넣으면은 그때 C2는 0이었으니까 Y에 H 넣고 하면은 결국에는 C1은 뭐냐면은 벽 속도 나누기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C1, C2 다 구했죠, 그죠? 그러면은 finally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UX의 Y는 UW 벽의 속도의 높이 나눈 거에 Y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속도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나비아 스톡스를 풀어서 뭘 얻을 수 있냐면은 X 방향을 변할 때는 속도가 다 동일합니다. X 방향에 따라서는 Y 방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각각의 점에서 속도가 이제 X쪽으로 흐르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Y에 넣으면 나와요. 0 넣고 뭐 0.5H, 1H, 0.2H 넣으면은 각각의 점에서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 속도장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장. 자, 우리가 속도장을 알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속도장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볼륨 플로우 레이트. 이제 최적유량이 나오고 속도장을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유체 밀도를 곱해주면은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가 나와요. 질량 유량이 나와요. 그 질량 유량에다가 이제 속도를 다시 곱해주면 운동량이 나오고 거기다가 열 에너지를 곱해주면 연료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링에도 이 식이 쓰이는데 베어링 같은 경우 로드 캐패시티 지지할 수 있는 힘 같은 경우는 유체가 들어가서 버티는 모멘텀하고 똑같죠, 그죠? 그걸 속도량을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알 수도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데서 유체를 이제 보일러에 물을 가열해 준 다음에 집으로 보낼 때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그때도 이제 결국에는 내부의 유체 속도장을 알고 물의 밀도를 곱한 다음에 들어간 온도 변화하고 비열을 곱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속도장을 알면은 우리가 질량 유량을 바로 알 수 있고 뭐 압력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막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장 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전단 유동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전단 유동의 경우에 이 무시무시한 이 나비아 스톡식이 이렇게 전단 유동의 경우에는 간단하되고, 그거를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이제 나비아 스톡스를 푼 거죠. 나비아 스톡스를 풀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푼 거는 뭐냐면 전단 유동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른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속도는 어디 쓴다? 적분해가지고 질량유량 구하거나 뭐 이런 데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전단 유동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각각 텀들이 왜 없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경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까지 합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압력 유동입니다. 자, 압력 유동의 경우는 자, pressure driven flow. 나는 이거를 포아줄레 플로우라고 배웠는데, 요즘 논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데서 사람들이 하겐 포아줄레 플로우라고 하겐이라는 사람 이름도 붙여주더라고. 아마 둘 다 논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새로웠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 다들 이미 그렇게 쓰는데. 근데 아마 이 유동화학 솔루션을 둘이서 이제, 이게 성인가? 아닐 거예요. 둘 다 다른 사람일 텐데 둘이서 같이 연구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나,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아줄레 플로우라고 나는 보통 알고 있는데, 압력 유동 이제 pressure driven flow예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 당연히 이제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이 있으면은 내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유체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요 경우에 이제 요 보통 압력 유동의 최고점 속도가 요 Umax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최고 속도를 알면은 뭐 이거 유량계 같은 데도 쓰입니다,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물 쓴 양 있죠, 그죠? 그 물 막 1리터인지 2리터인지 매번 측정 안 합니다. 그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속도를 측정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베르누이 방정식 얘기하면서 압력 속도는 서로 유체수 압력 속도는 서로 이제 변환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압력이나 속도 여기 뭐 바람개비 같은 거 가지고 속도 측정하면은 그 속도로 프로파일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접근하면은 유량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압력을 뭐 그걸로 바꾸든가 해가지고 스태그네이션 압력으로도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압력을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 속도랑 압력을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이라고 보고 당연히 이제 뭐가 어느 방향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x가 이거를 복사해서 씁시다. 여기 이제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하고 속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걸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비아-스톡스식을 가져옵시다. 여기 이제 나비아-스톡스 2D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텀들이 어떻게 날아가는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이번 경우에도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죠? Y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UI 텀은 다 0이에요. UI 텀은 다 0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얘를 정상 상태라고 날렸죠, 그죠? 근데 정상 상태이기도 하지만 Y쪽 속도도 없기 때문에 Y쪽 속도가 없어서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고 Y쪽 속도 자체도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상 상태라고 날려도 되고 Y쪽 방향 유동이 없어서라고 날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UI가 0이니까 UI의 변화량도 0이죠, 그죠? X에 따른 UI 변화량도 0이고 UI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마찬가지로 이 창들도 다 0이죠, 그죠? UI가 들어간 항들은 다 0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날아가요. 뭔가 이제 쉽죠? 막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유를 알면서 날려야지. 그 다음에 자, X 방향의 압력이 델타 P가 이게 Y 쪽으로는 X 쪽으로는 압력이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위아래는 압력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압력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날리냐면은 얘는 살아있어요. X의 변화량에 따라서 압력은 변하지. 근데 Y쪽 위아래로는 압력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는 겁니다. 걔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력은 무시합시다. 중력 무시하니까 중력이 만약에 남아있는 경우는 요 중력은 상수텀이니까 상수텀이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풀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근데 참고로 압력 변화도 상수고 얘도 상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유동이랑 중력에 의해서 만약에 위아래로 흐르는 파이프가 있을 때 그 솔루션은 동일한 형태로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력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 양이 없는 거. 참고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잘 모르겠는 학생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내가 옛날에 앞쪽에 이렇게 종이에다 적으면서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 상태, 평형 상태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 상태니까 까만색이죠, 그죠? 정상 상태로 날리는 게 뭐냐면은 정상 상태니까 복사가 왜 안 되지? 됐네. 정상 상태니까 얘도 이제 날아갑니다. 얘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ully developed 케이스라서 X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0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보라색으로 바꿉시다. 보라색 말고 딴 색으로 할까? 사이언 컬러로 바꿉시다. 사이언 컬러로. 얘를 복사해서 도형서식인가? 도형중앙석을 사이언 컬러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날아가는 텀들이 뭐냐면은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x 날아가지고 그죠? x에 따른 속도는 있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ux는 라운드 ux 디바이드 바이 라운드 y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차항들도 점생에 의한 이 차항들도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얘는 안 날아가지. 라운드 x분의 ux가 날아가고 라운드 y분의 ux가 안 날아가요. x에 따른 ux의 변화량이 날아가는 거고 y가 바뀔 때는 ux가 변하죠, 그죠? y 위아래로 바뀌면 속도가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의 항이 살아남습니다. 압력 유동일 경우에는 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얘 살아남습니다. 요 두 개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 살아남은 거를 다시 써주면은 나비아-스톡스식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비아-스톡스 equation for Hodgkin Poisson flow in 2D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식이 요 압력 유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네. 이거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적용만 하면 풀 수 있는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은 압력 유동일 경우 이제 뭐 전단 유동일 경우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풀 수 있는 유동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 사람들 눈에는 바람이 이렇게 막 운동장을 쓸고 지나가는 것도 그냥 막 유동장, 속도장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보일 것 같아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연기한 그 천재가 그런 식의 시야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압력 유동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우에 내가 숙제로 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번에는 중점을 0점으로 두고 전체 폭이 h일 때 이제 그럼 원점에서 2분의 h, 2분의 h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나누기 7 경우에는 숙제로 냈거나 자, 이건 필요 없고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은 경계 조건을 봅시다. 그래서 y가 0일 때는 맥시멈이고 근데 시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뭐냐면 요 y가 0일 때 중간 지점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0입니다. 속도는 최대치가 되지만 속도는 증가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면 증가했다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0이죠. 그죠? 그걸 시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제 y가 마이너스 2분의 h, 2분의 h일 때 둘 다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0입니다. 얘를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이 식을 이제 좀 간단하게 써주면은 이 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적분해 나가는 거예요. 적분해 나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공수죠. 공업수학입니다. 식이 이렇게 됐는데 요 식을 요게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x x 방향에 따른 압력의 변화량은 상수입니다. 얘도 상수고 점도도 상수고 얘만 변수죠, 그죠? 넘기고 상수 정리해서 다시 적어주면은 식이 뭐가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요. 얘를 좀 올려주고 공간을 잘 써야 되겠다. 자, 요거를 같은 식입니다. 그냥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정리해 준 거고 얘가 상수예요. 근데 식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막 1 나누기 일일이 쓰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상수로 둡시다. P1이라고 압력이니까. 그래서 얘를 P1이라고 둘 겁니다. 이거를 이제 P1이라고 둔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살표로 이렇게 표시. 이거를 이제 P1이라고 해주면은 요 식이 라운드 제곱 UX 디바이드 바이 라운드 Y 제곱은 P1 이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그게 요겁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 식 세 개 다 같은 겁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정리만 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푼 게 아니고 정리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수 두고 한 번 적분, 두 번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적분하면은 아예 그냥 다 적어버립시다, 이따가. 자, 한 번 적분하면은 라운드 UX에 라운드 Y 한 번 적분하니까 P가 있고 P가 상수니까 P의 Y 더하기 C1이 되겠죠, 그죠? 근데 C1은 0입니다. 왜냐? 시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 중간에서 변화량은 0이에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0이 되고 다행인 게 C1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분하면은 UXY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P1에 2분의 뭐 Y 제곱 더하기 C1은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더하기 C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C1은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1 더하기 이제 C2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y가 마이너스 2분의 h, 2분의 h 뭐 둘 다 같은 거랑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넣으면은 우리가 C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2가 넣고 수학적으로 산수예요. 이건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P에 P는 원래 내가 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넣고 다시 풀면은 U가 이렇게 나옵니다. U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속도장을 구했죠. Y를 넣으면은 이제 각각의 Y 포지션에 대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뭐냐면은 2차식이죠. 여러분 Y는 X제곱 그래프 구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압력유동은 속도장이 포물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최대 속도가 요 최대 속도 압력을 주어졌을 때 유체가 이제 압력유동을 할 때 최대 속도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죠? 요 식에다가 Y 0 넣으면은 요거 나옵니다. 요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비아스톡스를 2차 2디멘션에서 전단 유동과 압력 유동, 팻 플로우하고 포아줄레 플로우, 확인 포아줄레 플로우에 대해서 풀어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요게 이제 속도장식이 되는 거고, Umax는 Y에다 0을 넣으면은 요게 나온다 그랬죠. 거기 이제 요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경우에 대해서 풀어봤고, 요거 두 개는 계속 나옵니다. 뒤에 기계공학에서 유체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유체 기계공학에서는 그 파이프 플로우나 이제 내부 유동으로 인한 에너지 전달, 모멘텀 전달, 열 전달 이런 데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비아 스톡스를 단순화시켜서 이제 속도장을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걸 풀어서 식을 이렇게 뽑아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말 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유동 형태를 물리적으로 이게 무슨 유동인지를 이해하고 요 각각의 텀들이 왜 없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교과서에도 물론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저런 동영상이 많습니다. 나도 가끔 봐요. 구글에도 이런저런 게 많이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업, 여러분들의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있을 때는 여러분들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믿을 만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좀 나도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만 말하고 좀 그렇네. 근데 아무튼 정규 수업 과정이 제일 신뢰가 가는 부분이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나비아 속수를 풀어봤습니다. 전단 유동과 압력 유동에 대해서. 이 비디오는 나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해당 관련된 아까 얘기했듯이 열 전달이나 뭐 이런 데서 fully developed flow가 필요한 경우에 누셀트 넘버랑 이제 유동이랑 계산하고 에너지 할 때 이거는 좀 이거 보는 거를 이제 숙제로 내줘서 뭐 내용을 정리하고 오라든지 이해를 하고 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들은 이게 왜 어떤 텀들이 날아가는지 좀 어렵게 설명한 책들도 많거든. 난 내 딴에는 내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여기 이제 그냥 적분해서 푸는 거죠, 그죠? 미분 적분입니다. 수학인 거고.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 찍도록 합시다.